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나는 1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작동하지 않는 1만 개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이 아는 에디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에디슨은 방구석에서 머리를 쥐어싸매는 괴짜 발명가였을까요? 그는 돈 욕심 가득한 탐욕스러운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은 1847년 2월 11일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태어났는데 에디슨이 태어났을 때 머리가 너무 커서 의사는 그가 뇌척수막염에 걸려 곧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죠. 에디슨은 어렸을 때 성홍열을 앓아서 귀가 잘 안 들리게 됐지만 그 외에는 별탈 없이 잘 자랐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면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건데 학교에서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알을 부화시키겠다며 몇 날 며칠 알을 품거나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며 마을 헛간에 불을 지르거나 사람이 날 수 있다고 믿고 친구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약이라며 화학약품 비등산을 먹여 죽일 뻔했다고 하죠. 학교에서 퇴학당한 에디슨은 집에서 어머니와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요.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은 전직 교사로 아들에게 읽기와 쓰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독서 습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에디슨은 역사서, 문학, 과학서 등 장르를 불문하고 온갖 책을 읽었고 죽을 때까지도 독서를 꾸준히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런 교육에 대해 훗날 에디슨은 어머니는 나를 만든 분입니다 라며 무한한 감사를 표했죠. 에디슨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12살에 기차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는데 집 앞인 포트 휴런과 디트로이트를 오가는 기차에서 신문, 과일, 잡지 등을 팔았죠. 그 와중에 화물칸에서는 화학실험실을 만들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에디슨은 이때 두 가지 작지만 성공적인 사업도 맛봤는데요. 하나는 포트 휴런과 디트로이트의 물가 차이를 이용한 소매업으로 물가가 낮은 디트로이트에서 물건을 도매로 구매한 후 물가가 높은 포트 휴런에 상점을 열어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문 사업으로 기존에 판매하던 신문이 남북전쟁 발발로 수요가 급증하자 아예 인쇄기 한 대를 구매해 신문사 위클리 헤럴드를 차려 취재, 조판, 인쇄, 편집, 출판, 배달, 판매까지 혼자 도맡았습니다. 에디슨은 사업 수완이 꽤 좋아서 두 사업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으나 비용 지불 없이 화물칸으로 판매용 물건을 운반한 점, 신문 판매에 기차역 전신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한 점, 결정적으로 화물칸 실험 중 화재를 일으켜 기차역에서는 완전히 해고되는데요. 운 좋게도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에디슨은 어느 날 철로에 떨어져 있던 아이를 구했는데 아이의 아버지였던 역장이자 전신기사 제임스 맥킨지가 보답으로 전신기술을 가르쳐주기로 한 것이죠. 전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기술로 당시 모스 부호가 등장한 후 빠르게 상용화가 이루어져 각광받는 신기술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엄청난 흥미와 노력으로 전신기술을 배웠고 직접 전신기계를 개발해 선로까지 깔아 송수신 연습도 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1863년 16살에 초보로 전신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미국 남부와 중서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신기사로 일했는데요. 캐나다 국경 인근에서 야간 일을 할 때는 태엽 시계와 송신기로 자동 송신장치를 만들어두고 몰래 자거나 딴짓을 하다가 기차가 서로 충돌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하기도 했답니다. 루이스빌에서는 밤에 배터리 실험을 하다가 흘린 황산이 상사의 자리까지 흘러 해고당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신기사로 일하면서도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력을 쌓아 대기업 웨스턴 유니온의 2등 전신기사까지 올랐습니다. 1868년 21살의 에디슨은 보스턴에 정착했습니다. 이 무렵 에디슨은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기학의 실험적 연구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연구하고 실험하던 중 의회의 빠른 개표를 도와주는 기계 도입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발명을 시작했습니다. 에디슨은 투자까지 받아 그의 최초 발명품 전기투표 기록기를 발명했고 최초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죠. 하지만 그의 첫 작품이었던 전기투표 기록기는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고요. 에디슨은 팔리는 것을 발명하자라는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새로운 연구를 하면서 전신기사 일을 그만두고 발명 사업가로 전향했습니다. 그렇게 새로 발명한 기계는 주식 시세 표시기, 하지만 뒤이어 발명한 이중 전신기까지 사업적으로는 실패하고 맙니다. 다행히 운 좋게도 고장난 기계를 뚝딱 고쳐 기업에 스카우트되거나 그곳에서 만난 인연으로 동업해 큰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알게 된 GNS 사장 마셜 레퍼츠의 눈에 띄어 비즈니스 노하우를 배웠고 그에게 맞는 주식 시세 표시기 특허를 예상 가격의 7배 이상으로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품을 생산하던 공장과 연구실을 산업화의 하플이었던 뉴워크로 옮겼고 웨스턴 유니온의 투자를 받아 4중 전신기까지 완성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이쯤이었던 1876년 에디슨은 그의 전성기를 열어준 멘로파크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뉴욕 인근의 작은 시골 마을 멘로파크에 대규모 연구시설을 만든 건데요. 에디슨이 평생 보유한 1093개의 특허 중 무려 600여 개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탄소전화기, 축음기, 전구 등이 멘로파크 연구소의 결과물이었죠. 멘로파크 연구소의 첫 발명품이 탄소전화기였는데요. 이 무렵 그레이엄 벨이 음향전신기인 전화기를 발명하자 에디슨도 음향전신 개발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은 벨의 전화기보다 더 발전된 탄소전화기를 발명했고 엄청난 금액의 특허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발명하던 중 우연히 진동판에 소리가 울리는 것을 발견, 주석으로 된 얇은 종이를 이용해 소리를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축음기까지 발명합니다. 축음기의 발명은 에디슨에게 이전보다 더 대단한 명성을 가져다 줬는데 언론에서는 그를 뉴저지의 콜럼버스, 멘로파크의 마법사라고 불렀죠. 그는 축음기 시연회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성공의 상징인 매슈 브래디 사진관에서 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하지만 발명과 별개로 축음기 사업은 실패하는데 시계와 장난감 회사가 축음기 기술 계약을 체결했지만 시계와 장난감의 기술을 결합하는 것엔 실패했고 에디슨은 축음기를 사무용품으로 사용하길 고집했으며 이후에는 전구 개발에 뛰어들며 축음기는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축음기를 돈 넣으면 음악이 나오는 주크박스로 개발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전화기와 축음기, 이어지는 전구도 괴짜 에디슨이 혼자 뚝딱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에디슨은 기존에 이미 발명된 것들 중 발전시켜 사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특허 소송이 끊이지 않았죠. 사실 당시 미국의 특허 제도가 개방적이었고 특허 소송은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수많은 유능한 직원들과 함께 발명했으나 특허 등록에는 에디슨의 이름만 올려 아이디어를 가로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에디슨은 연구소의 직원을 고용할 때 가능한 제일 적은 급여를 줬다고 하는데 특허를 고가에 매각하거나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 회사 주식을 포함한 엄청난 상여금을 통 크게 내놨으며 연구를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과 아이디어 장려 등 충분한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덕에 에디슨 곁에서 충성심을 갖고 연구하는 직원들이 많았다고 하죠. 에디슨을 R&D의 선구자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이보다 더 비판받는 것은 백열 전구 개발과 전기 사업에 성공한 후 벌어진 전류전쟁 때였습니다. 19세기 초반 등장한 전기 조명 등인 아크 등은 불 없이도 밤을 환히 비추는 혁신적인 상품이었지만 눈도 못 뜨게 할 정도로 밝은 것이 치명적인 단점, 가정에서는 가스 등을 썼는데 효율적이지 않았고 유해물질 방출, 산소 부족, 시꺼먼 연기 등 문제점이 너무 많았죠. 에디슨은 일반 가정까지도 보급되는 백열전구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로 합니다. 전구는 이미 몇몇 발명가들에 의해 발명된 상태였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상용화되지 못했는데요. 에디슨은 진공 전문가를 고용해 유리관 내부를 완전한 진공으로 만들었고 다른 전구들과 달리 고저항 전류를 도입했으며 발품을 판 덕에 일본산 대나무를 이용한 필라멘트를 만들어 상용화까지 가능한 백열 전구를 발명하는 것에 성공하고 1979년 특허에 등록합니다. 에디슨은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아니고 전구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으로 그는 발전기, 배선암, 소켓, 퓨즈, 계량기, 스위치 등 발전, 송전, 배전에 필요한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발명했고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을 차렸으며 기반 시설을 세웠습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에디슨은 산업을 창출했다라고 평하기도 했죠. 에디슨은 송정 방식에 있어서 직류를 채택했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직류 방식에 투자했는데요. 교류 방식이 등장하며 위기를 맞았고 이건 전류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한때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던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송전 방식을 발명했는데요. 손실이 적고 더 유연한 교류 방식은 직류에 비해 확실히 장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직류를 고집했고 결국 테슬라가 교류 전기 사업에 관심 있던 조지 웨스팅하우스에게 특허권을 판매하며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전류 표준을 놓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은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 고양이, 말, 소, 코끼리 등 동물들을 감전사시키는 쇼를 보였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최소한의 고통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최고의 방책이라며
교류를 이용한 전기 사용 의자를 개발해 로비를 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시카고 세계박람회에서 웨스팅하우스사의 교류 방식이 채택되면서 에디슨은 전류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를 평생 미워했다고 하죠. 전류전쟁이 한창이던 1887년 에디슨은 웨스트 오렌지로 연구소를 옮겼는데 멜로파크 연구소보다 10배 큰 규모였습니다. 1888년 축음기가 귀를 위한 장치라면 눈을 위한 장치도 발명해보자 라며 에디슨은 영사기 발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뒤 에디슨은 활동사진기를 완성했고 혼자서 장치 안을 들여다보면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이 장치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며 이 기계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긴 줄을 섰다고 하죠. 움직이는 이미지를 위한 연구들은 이미 존재했지만 에디슨은 영사기를 발명함으로써 영상의 기계를 완성했고 본격적인 영상, 영화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1893년에는 최초의 영화 스튜디오 검은 마리아를 설립했고요. 이때 연구를 돕던 딕슨이 개발한 35mm 필름은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죠. 그런데 에디슨의 영사기 발명 후 이를 이용한 상업적인 영화를 제작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록 영화라는 대중문화를 개척한 장본인이었지만 에디슨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연구와 발전이 필요했는데요. 에디슨은 오히려 거대한 조합을 만들어 영화 제작자들로부터 엄청난 로열티를 챙겼고 여기에 반대하던 소규모 제작자들이 멀리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숨어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할리우드죠. 에디슨은 영사기 로열티 소득 외에는 영화 산업에서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미 50대가 된 에디슨은 1900년 시멘트 공정 개발 이후 웨스트 오렌지 연구소에서 그다지 유의미한 발명품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는 10년간 공들인 광산 투자에 실패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해군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죠. 에디슨은 1929년 백열전구 발명 50주년 축하회에서 쓰러진 뒤 1931년 84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에디슨은 2번의 결혼 생활에서 4남 2녀를 두었는데요. 내성적이고 일밖에 모르던 그는 발명의 가치를 몰라주고 닥달만 하던 첫 번째 부인 메릴 스틸웰과 결혼 생활 13년 만에 사별. 뒤이어 재혼한 19세 연하 미나 밀러는 에디슨의 잡무와 스케줄 관리를 도우며 꽤 안정적으로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자기 일에만 미쳐있던 탓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 적이 아예 없다시피 했고요. 자녀들 중에서는 사기꾼으로 생을 마감한 아들도 있었죠. 에디슨을 죽을 때까지 존경한 포드는 에디슨이 전기자동차 사업을 준비할 때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해 현재의 포드사를 차려 사업적인 대성공까지 이뤘는데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오히려 경쟁 상대였던 자신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날린 에디슨을 꾸준히 존경하며 비즈니스를 넘은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슨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등을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1887년 고종의 명으로 계약한 에디슨 전등회사는 경복궁 내 건청궁에 동양 최초로 전등을 설치했고 사람들이 도깨비불이라고 신기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에디슨도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에디슨은 말년에 오컬트에 심취해 있었다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오컬트라기보다 과학적으로 초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혼통신 장치를 발명하겠다며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전해지는 발명품은 없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발명을 위한 사업과 사업을 위한 발명을 이어갔습니다. 발명 특허를 팔아 자본을 확보했고 발명품을 대량 생산해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이를 다시 새로운 발명에 투자하는 것을 반복했죠.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발명 사업가였습니다. 에디슨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